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논란입니다. 지난해 30대 남성 A씨는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하반신을 촬영하다 다른 승객에게 걸려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1심에서는 유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4시간을 명령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이 이를 뒤집어 무죄를 선고한 것. 재판부는 레깅스가 일상복이고 여성의 신체가 직접 노출된 부위는 목과 손, 발목이 전부였기 때문에 불법 촬영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에 불법 촬영 범죄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과 함께 몸에 딱 달라붙는 레깅스 패션 자체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고 있는데 레깅스 입은 사람을 보면 시선을 돌려야 해서 불편하다는 의견과 본인이 공개적으로 입고 다니는 복장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게 모순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보면 진짜 이제 버스나 저도 이제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잖아요. 버스에 보면 이제 레깅스만 입으시고 이제 그 위에 뭐 외투를 좀 걸치셨으면 저는 솔직히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왜냐면 제가 눈을 둘 데가 없거든요. 솔직한 심정으로 그냥 의식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직 저는 그 수준까지 안 돼서 안 쳐다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하튼 각설하고 레깅스만 입은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찍은 사람이 지금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그렇죠. 답이 나왔네요. 지금 항소심에서 무죄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찬반 여론 중에 비판 여론이 좀 많은 상황인데, 남성들이 지금 불법적인 게 아니에요, 쳐다보기 민망하다라면 여성들 입장에서는 레깅스라는 것은 좀 신체를 많이 드러내는 상황이니까 남성들이 이걸 몰래 촬영했을 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하다, 충분하다라는 일단 근거가 여성 입장이 아니라도 나오는 상황인데, 저는 이 지금 판사의 근거 자체가 사실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노출된 부분이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꼭 노출이 돼야지만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거라는, 그러니까 요즘에 법원에서도 왜 그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판결이, 게다가 항소심에서 내려졌다라는 것은 여성이 아니어도 사실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썼어요. 레깅스가 일상복이니까 일상복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니 어쩌니 하는데, 사실 여성 입장에서는 제가 아까 성인지 감수성을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통 큰 바지를 입고 통 큰 티셔츠를 입고 있더라도 남성이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그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노출을 했건 안 했건, 달라붙는 옷을 입었건 안 했건. 근데 여기다가 촬영까지 했다라면 사실은 지금 논란 중에 하나도 성적 수치심을 떠나서 불법 촬영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불법 촬영이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레깅스라는 일상복을 입었다라는 이유로 무죄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이고, 이번 판결로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현직 판사가 몰카 찍었다가 문제됐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현직 판사가 현역 국회의원 아들이다 이래서 더 논란이 됐었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어떤 선고를 받았냐? 벌금 300만 원 받고 끝났어요. 지금은 물론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벌금형이 중하다 안 중하다 이걸 떠나서 그 당시에도 그 판사가 하필이면 성폭력 전담 판사였어요. 그러다 보니 만약에 지금 이 판사가 어떤 생각으로 저렇게 무죄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그때 그 몰카 찍었던 그 판사가 만약에 판사 자리에 앉아서 이런 사건 심판한다고 보세요. 어떤 결과 냈다. 지금 사실 전 그 수준으로 지금 이번 무죄는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당하다. 말도 안 된다. 물론 이제 몰래 찍는 것 자체가 문제죠. 무조건 이건 문제고. 왜 찍습니까? 남의 그렇죠. 남의 네. 귀한 집 여식에, 남의 귀한 집 딸에 그 다리를 왜 찍습니까? 엉덩이를. 그 자체가 문제인데. 김병민 박사님. 네. 근데 이 재판부의 판단 과정 속에서는 과거에 대한 범죄 전력이 없고, 휴대폰을 추가적으로 봤더니 이 사진 외에 추가적으로 더 나왔던 범죄 사진들이 없다라는 부분들도 참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성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여기에 대해서 무죄로 선고되는 일들이 혹시 또 다른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데요. 가만 보면 성인지 감수성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재판을 보게 되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르게 나오는 것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네. 안희정 지사의 과거 판결 같은 경우도 1심 재판과 2심 대법의 판결도 달랐고, 우리 많은 돌직구쇼 시청자들과 뜨겁게 토론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곰탕집 성추행 사건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떻게 구속까지 갈 수 있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만, 재판부는 그 부분을 또 다르게 판단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입법부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법적 잣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재량권의 영역을 사법부에 넘어가서 그것이 재판장이 어떤 성인지 감수성을 중시하는지에 따라서 판결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요.
이제 내년 4월이면 21대 총선을 앞두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이 입법부의 새로운 구성원들은 굉장히 뜨겁게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전체적인 사회적 총의를 좀 모으고 그것을 아주 구체적인 상황으로 이 입법의 영역에서 정리를 해줘야 이러한 판결이 나오게 됐을 때 서로 불복하거나 뜨거운 또 다른 사회적 논쟁으로 가는 것들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